수술 때는 떠밀려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에 칼을 대라는 말을 듣고 나면 꼭 그렇게 떠밀리듯 정해야만 할 것 같아집니다. 수술하자는 말을 듣고 온 그날부터 검색창을 열었다 닫았다만 반복하게 됩니다. 수술하고도 또 저린다는 후기를 보면 손이 멈칫하고, 그렇다고 미루자니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싶어 그것도 무섭습니다. 한쪽에서는 빨리 하자고 하고 다른 데서는 비수술로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내 목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며칠을 보냅니다. 수술 동의서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고 식구들은 빨리 정하라 하고 사인은 영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내 목은 떠밀려서라도 빨리 수술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직 다른 길이 남은 경우인지, 그리고 다른 길이 남은 경우라면 주사도 맞고 도수치료도 받았는데 안 빠지던 그 팔저림이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미루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젓가락질이 헛돌고 단추를 끼우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걸을 때 발이 헛디뎌지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신경 한 줄기가 눌려서 팔이 저린 것과는 다릅니다. 의학 용어로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목 안쪽에서 더 굵은 신경 다발 자체가 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두고 볼 게 아닙니다. 시간을 끌수록 그 손과 다리의 힘이 더 빠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그 눌린 걸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런 게 있다면 후기 찾아보면서 망설일 게 아니라 미루지 말고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없다면 팔이 저리고 손끝같이 저릿한데 손은 평소처럼 쓰입니다. 젓가락질도 되고 단추도 끼워지고 걸음도 멀쩡합니다. 저림은 분명히 괴로운데 딱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떠밀리듯 칼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옆 사람은 수술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갈리는 게 여기입니다. 같은 목 디스크라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른 거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지금 이 말로 갈라놓은 걸 가지고 집에서 혼자 나는 안 해도 되는 쪽이네 하고 결론을 내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건 본인이 처음엔 잘 못 느낍니다. 정작 아프다고도 안 하던 근육이 굳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한 번은 직접 목을 짚어봐야 아는 겁니다. 떠밀리듯 혼자 정하지 마시라는 말은 그냥 버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하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오셨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손끝이 저릿해서 밤에 몇 번씩 깨던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주사도 맞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고요. 그러다 큰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서 오셨는데 막상 수술 동의서 사인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쓰였고 젓가락질도 단추도 그대로였고 걸음도 멀쩡했습니다. 당장 떠밀려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경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선뜻 결정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칼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목에 한번 손을 대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안 해도 될 걸 괜히 댔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그게 영 안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며칠째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이 걸립니다. 당장 떠밀려서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치자. 그런데 이분 주사도 도수치료도 그때뿐이라서 결국 여기까지 떠밀려 오신 분입니다. 신경 누르는 건 그대로인데 칼을 안 대면 이 저림은 대체 어떻게 끝날까요? 이게 안 풀리면 결국 또 떠밀리게 되거든요. 주사도 맞고 도수도 받았는데 그 저림이 안 빠졌다면 그건 치료를 게을리 해서가 아닙니다. 그 손길이 다루지 못한 데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목은 무거운 머리를 하루 종일 받치고 있습니다. 목 앞, 뒤와 양옆의 근육이 그 무게를 고르게 나눠서 잡아주거든요. 그래야 목뼈 사이의 디스크도 그 무게를 고르게 받습니다. 그런데 한쪽 근육은 굳어서 뻣뻣해지고 반대쪽 근육은 힘이 빠져서 늘어지면 목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렇게 기울면 머리 무게가 디스크 한 군데로만 쏠려서 짓누르고 짓눌린 그 부분이 옆에 있는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 신경이 목에서 눌리니까 저림이 팔을 따라 손끝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을 기울게 만든 그 굳은 근육과 약해진 근육은 디스크 바로 옆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사가 하는 일은 눌린 데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까지입니다. 도수치료로 만지는 건 그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목을 기울게 만든 굳음과 약해짐, 그걸 풀고 되살리는 건 주사가 하는 일도 그 위를 지나가는 손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림이 좀 가라앉았다가도 목을 기울게 만든 그 균형은 그대로니까 며칠 지나면 또 저리 오는 겁니다. 저림이 안 빠진 게 아니라 정작 저림을 일으킨 그 근육을 아직 안 본 거였습니다. 그 굳고 약해진 근육에 약침을 씁니다. 한 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한쪽으로 당기면서 굳어버린 근육에는 호두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동안 피가 잘 안 돌던 그 근육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당기던 힘이 놓입니다. 힘이 빠져서 늘어진 근육에는 태반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망가져 있던 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그 혈관을 따라 피가 돌면서 약해졌던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데에 피가 다시 돌면 눌려있던 신경 옆에서 질질 끌던 염증도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이 둘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 같이여야 하느냐? 굳은 근육만 풀어놔도 약해진 쪽이 그대로면 목이 금방 또 그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약해진 근육만 되살려놔도 한쪽이 여전히 굳어서 당기고 있으면 또 어긋납니다. 둘은 서로를 물고 있어서 하나만 손대면 안 된 쪽 때문에 그 균형이 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굳은 게 풀리고 약해진 게 되살아나서 목이 다시 무게를 고르게 받으면 디스크 한 곳으로만 쏠리던 무게가 다시 양옆으로 나뉩니다. 무게가 나뉘면 신경이 덜 눌리고 신경이 덜 눌리면 저림이 잦아들겠죠. 그런데 목에 어느 근육이 굳었고 어느 근육이 힘을 잃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모습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목에 어느 쪽이 굳어서 균형을 기울였는지까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건 손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눌러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아까 집에서 혼자 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손끝 저림으로 오셨던 그분도 그랬습니다. 목을 손으로 짚어보니 한쪽 근육은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대쪽은 힘이 빠져서 물렁했습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밀려나온 디스크 한 군데만 보였는데 그 디스크를 밀려나오게 만든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균형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굳은 근육을 풀고 약해진 근육을 되살리는 치료를 받으러 오셨죠. 처음 얼마간은 이렇다 할 차이를 못 느끼고 이걸로 될까 하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저린 손을 주무르다 깨는 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저림이 손끝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손목쯤에서 멈추고 그 다음엔 더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느 날은 들어오시면서 먼저 웃으셨습니다. 그 동의서 며칠 식탁에 올려뒀던 그거 떠밀려서 안 쓰길 잘했다고요. 그분을 끝내 안 떠밀리게 한 건 저림이 멎은 게 아니었습니다. 떠밀려서 혼자 정하기 전에 한 번은 누가 자기 목을 찬찬히 들여다 봐준 그 한 번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며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수술하자는 말은 들었는데 손이 안 가고 후기를 볼수록 더 헷갈리고 한쪽은 빨리 하자, 다른 쪽은 수술 안 하고도 다 된다 하니 어느 말도 내 목을 직접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서 결국 혼자 며칠째 식탁 위에 동의서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양쪽이 다 무서워서 발이 안 떨어지는 동안에도 팔 저림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대로일 겁니다. 예전에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도 끝내 흔들려서 수술대에 오르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결정 직전에 그 며칠을 혼자 견디시다가 결국 떠밀리듯 가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혼자서만 잘해선 안 되겠구나. 그 뒤로는 결정 직전에 망설이는 분께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립니다. 결정을 대신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면 안 되는 신호인지부터 정직하게 가려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칼을 안 대고 이 저림을 끝까지 풀어보는 것,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때는 떠밀려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결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